혹시 지금 검찰이나 금감원으로부터 범죄에 연루됐다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중입니다. 절대 아니라고요? 긴가민가 살짝 헷갈리신다고요? 이 어머님도 보이스피싱인지 아닌지 참 헷갈리신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봄꽃이 막 피어나던 어느 날. 근데 오늘 누구 만난다고? 훈이요. 훈이. 아니, 근데 훈이 지난번에 뭐 취업했다고 안 그랬어? 아니 그게 걔가 전화를 받았어. 돈을 사연인즉슨 아들의 친구 훈이가 얼마 전 보이스피싱에 속아 아르바이트를 하며 열심히 모아둔 적금을 몽땅 날리고 말았다는 얘기였죠. 이 어려운 시절에 취업한 아들 친구가 대견하고 부럽기까지 했는데 황당하기만 합니다. 그럼 뭐야? 보이스피싱 당한 거야? 말도 마요. 알바에서 모아둔 돈 사기꾼한테 다 털리고 면접도 못 가고 취업도 안 되고 걔 완전 지금 폐인되기 일보 직전이에요. 아니, 훈이같이 똑똑한 애가 왜 보이스피싱에 속아? 요즘은 어르신들도 많이 똑똑해져서 그런 거 다 가려낸다고. 엄마, 그게 완전 순식간이래. 막 검찰이다 경찰이다 하니까 머리가 하얘지면서 당했나 봐. 아유, 세상에. 그러니까 엄마도 조심하세요. 엄마 걱정 마. 그런 전화 오면 엄마가 호끈하게 내줄게 그냥. 어? 안 돼. 그런 전화는 애시당초 받을 생각도 하지 마셔. 알았어. 그래, 잘 다녀와. 저기 저녁은 집에 들어서 먹어. 그날 오후 집안 청소를 끝낸 정말여 여사. 반짝반짝하게 닦고. 큰 나무도 돌아 돌아 국제시장 돌고 돌아 소리 없이 울었네 소리 없이 불렀네 당신을 찾아 헤맸네. 아이, 누구야 바쁜데. 아이, 참.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수원지검 233호실이고요. 저는 나계수 세자입니다. 예? 아니, 뭐라는 거야? 아유, 예? 잠시만요. 아니, 저기 뭐라고요? 수원지검 233호실 나계수 계장입니다. 정말요 씨 맞으시죠? 아, 예, 제가 정말로 맞는데요. 정말요 씨, 김계주 씨 아시죠? 아, 네, 알아요. 제 친구인데요. 지금 김계주 씨가 갯돈 횡령 혐의로 수사받는 중이에요. 근데 김계주 씨가 공범으로 정말요 씨를 지목했습니다. 갯돈 횡령에 가담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 친구하고는요, 연락 안 한 지가 반년도 넘었어요. 그렇게 억울할 때가 아니고요. 지금 정말요 씨 상황이 많이 불리합니다. 정말요 씨 억울한 부분은 조사받으러 오셔서 소명하시고요. 일단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한 곳에 옮겨놔야 그 돈이 횡령한 갯돈으로 인정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알았어요. 근데요, 아니, 제가 뭘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자자자,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거 잘 들으시고요.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전화 절대로 끊으면 안 됩니다. 전화 끊으면 증거 은폐하고 도주하는 걸로 간주되어서 바로 수배 떨어집니다. 예. 알았어요. 알았다니까요. 우선 금융거래 가능한 통장이나 카드 모두 챙기시고요. 집 근처 거래 가능한 현금 인출기로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알았어요. 주변에 누구 만나더라도 절대 이 내용 발설하면 안 됩니다. 수사 중 기밀이라서 이거 새나가면 그 책임도 정말요 씨가 지는 거예요. 자칫하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일을 당할까 봐 잔뜩 겁을 먹은 정말여 여사. 전화해서 시키는 대로 엄마! 서둘러 움직입니다. 정말요 씨, 누구 말도 듣지 말고 제 말만 듣는 겁니다. 아시겠죠? 엄마, 어디 가시려고요? 저기 엄마 급한 일이 생겨서. 근데 통장은 들고 계세요. 지금 통화하고 있는 거 맞죠? 누구야?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야? 아니야, 엄마 급한 일 있어서 그래. 얼른 갔다 와야 돼. 이리 줘요. 안 돼. 이거
안 돼. 안 돼. 엄마 못 가. 얘가 왜 이래? 엄마 가야 된다고. 안 돼. 정말요 여사가 받은 전화는 진짜 검찰에서 온 전화였을까요? 생활인 정책에서 속 시원하게 알려주세요. 네, 두 분이 보시기에 지금 이 상황 정말 보이스피싱에 속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범죄에 연루돼서 검찰에 전화를 받은 걸까요? 네, 아마도 저뿐 아니라 제3자 입장에서 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 보이스피싱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요즘 보이스피싱범들이 너무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름이나 전화번호는 물론이고 직장이나 어쩌면 주거래 은행까지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정말 사실이라고 속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대화 중에 현금 인출, 송금, 이체 이런 단어를 들으시면 네. 무조건 사기라고 생각하시고 전화 통화를 끊으시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아, 그렇군요. 또 당사자가 되면 입장이 그렇죠. 다르군요. 네, 교수님이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보이스피싱에 속고 있는 것 같으세요? 지금 영상 속에서도 정말요 여사가 아들과 대화를 나눌 때 엄마는 절대 안 당한다, 오히려 혼을 내주겠다라고 혼꾸녕을 내준다라고 했죠. 그랬는데 네. 아, 그러지 말고 끊으라라고 했는데 아들의 입장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만약에 닥쳤을 때 왜 대응을 못할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보이스피싱이라는 용어 자체가 보이스, 목소리, 네. 그리고 프라이빗 데이터, 개인정보, 피싱, 낚시 이게 합쳐진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범죄자들이 개인정보를 알고 이걸 활용해서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낚아내는 것이 보이스피싱이기 때문에 정말요 여사 같은 경우에 내가 아는 사람을 정말 이 전화를 건 사람이 이야기를 하네? 그럼 이건 진짜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완전히 통제하고 이 전화를 건 사람이 내 말대로 잘 따르면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 의존하게 만들어서 결국 이성적 판단을 못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소위 말해서 한번 말리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검찰, 경찰 얘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좀 겁을 먹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보이스피싱과 또 전화 금융 사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 금융 사기는 대출 사기형, 기관 사칭형 두 가지로 나눠서 분류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출 사기형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 대출, 신용 등급 조정 등 주로 달콤한 혜택을 제한하며 선입금이나 아니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유형을 얘기하고요. 네. 기관 사칭형의 경우에는 경찰, 검찰, 국세청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며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명분으로 이런 명분으로 이성적 판단을 못하게 해서 계좌 이체나 출금 등을 유도하는 유형을 얘기합니다. 네. 실제로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전화를 하는 경우는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출금이나 계좌 이체를 요구한다든지 특정한 웹 주소 혹은 앱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든지 이런 걸 문자로 발송하는 일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위에 통화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얘기한다거나 네. 혹은 전화를 절대 끊지 말아라. 시키는 대로 하면 해결된다라고 얘기한다면 보이스피싱으로 확신해도 좋습니다. 네, 점점 더 이 수법이 악랄해지는 만큼 시청자분들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실히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서 당국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나요? 우선 금융사기 대포 통장이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단기간에 많은 계좌가 개설되는 것은 제한하고 있고요.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가 확인되면 과기정통부와 함께 그 전화의 이용을 중지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보이스피싱범에게 개인정보가 탈취되었다면 네. 가장 중요한 건 그 노출된 정보를 이용해서 금융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인데요. 저희 금융감독원 소비자정보 포털이 있어요. 파인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등록을 하시게 되면 이 모든 사실이 금융회사에 전파되고요. 그러면 사기범이 피해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아니면 카드를 만드는 것 같은 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도록 제한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자금의 이체나 대출의 실행같이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인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계좌를 지급 정지해서 피해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급 정지는 금융회사 또는 금감원의 콜센터로 연락을 하시면 되는데요. 본인의 피해 계좌는 물론이고 본인의 계좌에서 이체된 사기 이용 계좌까지 전부 지급 정지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